안녕하세요. 제가 전자 투 개표의 문제점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식은 일본의 방식을 좀 더 안 좋게, 좀 더 전자식으로, 좀 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높은 거를 끼워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분류기라는 것이 있긴 있는데 후보자의 이름을 판독하는 그냥 분류기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손으로 수개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다시피.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수개표로 일단은 진행합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개표 그 바구니에다가 그래서 후보자의 이름으로 구분을 사람 순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된 다음에도 일본의 경우는 한자 이름을 투표하는 사람이 그냥 후보자 이름을 쓰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데 이 분류기로 쓸 때는 그 이름을 판독하는 그런 기능으로 돼 있대나요. 근데 이게 안전할까? 그것도 좀 문제긴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투표지를 한 번 점검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점검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냥 분류기 자체를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로 연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쫘르륵 밀어버리고 사람들이 일일이 그 수작업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부실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였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전자 개표기 자체가 없고 그냥 이름 분류기를 약간 이용해서 그 대신에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점검을 한다는 거죠. 점검을 다 하면 100장씩 묶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2017년 10월에 일본에서 총선거가 있었대요. 근데 이때 투표함 하나를 분실해 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분실해가지고 무효표가 2배 이상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분실되니까 용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백지 투표 용지를 가지고 그 숫자를 맞췄대나 봐요. 결국은 이 무효표가 많아진 그것은 3개월 뒤에야 밝혀졌다고 그래요. 내부 제보로 밝혀졌대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개표용지랑 투표지 숫자를 맞추다가 보니까 숫자가 틀렸어요. 왜냐하면 투표함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 직원이 백지 투표 용지를 가지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3개월 후에야 그것이 내부 고발로 나타났는데 당시 그 투표함이 나중에 그게 발각이 됐답니다. 나중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투표 용지를 불태워버린 직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직원이 자기가 정말 죄송하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깊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도 이렇게 많은 집단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또 선관위 직원이 가가지고 하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선거를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로는 수개표를 해서 안전하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일본 선거를 보면서 개표 조작, 투표율 조작
여론 조작, 출구 조사 조작으로 일본은 부정선거 중이다. 그러므로 이런 투표소에서 수작업에 의한 개표도 빠르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의 얘기인 즉슨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 출구조사 1, 2, 3번 그 사람의 그 출구조사에서 나온 퍼센테이지 지지율이 똑같이 선거 당일 중간에 집계된 오후 4시 현재 개표날이죠. 개표날 집계된 그 지지율 조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당시 출구조사의 지지율과 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개표한 집계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득표율과 같다는 거예요. 출구조사의 지지율과 개표 당일날 그 득표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47.8%, 27.7%, 19.8%가 그대로 오후 4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일본에서의 부정선거가 이렇게 개표 조작, 투표율 조작, 여론 조작으로 되어 있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오바마 시대였대요. 그러면서 그 미국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출했다라고 막 흥분을 해서 글을 쓴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일본도 이렇게 집단 형식으로 그 개표를 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그리고 선관위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 앞에 제가 동영상에서 그 프랑스의 투표함을 말하면서 이게 이제 안전한 방법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현재 이 투표와 개표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그 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EU로 막 통합돼 있잖아요. EU, 그러니까 유럽 선거를 한꺼번에 막 치르는 식으로. 그렇지만 선거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인터넷 투표를 안 하기로, 그러니까 모든 거를 종이 투표로 하는 것 쪽으로 하기로 했고요. 이게 2017년 3월 자료인데 앞으로 이제 이때가 2017년 6월에 총선이 실시된다고 그랬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때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있다. 그러면서 그 종이로만 하겠다. 심지어는 해외 거주자 도 일부 선거에서는 인터넷으로만 했었는데 이것조차 종이투표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종이투표 방식 그리고 수개표 방식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도 종이투표지와 수개표 방식을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득표수 합산하는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러시아의 해커가 민주당과 공화당을 양당을 다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킹할 가능성에 대해서 막 그 뉴스화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신뢰성에서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의 경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그나마 상당히 그 공정성을 갖고 있는
그 개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아무리 그 촛불 시민혁명을 했으면 뭐랍니까? 선거 방식, 투표, 개표 방식이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엉뚱한 후보의 그 조작된 득표율이 발표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선거를 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에서는 투표일은 늘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투표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도시의 경우는, 작은 마을의 경우는 저녁 6시에 문을 닫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투명 투표함이 있어서 그 투표함에 레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레버라는 것이 뭐냐면 그걸 당겨야만 그 투표 용지가 들어갈 수 있게 틈이 작게 돼 있대요. 그래서 레버가 한번 열릴 때마다 그 옆에 숫자가 하나씩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투표함은 절대로 개표가 끝날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투표가 다 끝났을 때는 투표소가 문을 잠그잖아요. 그 다음에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는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투표함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4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테이블에 그 투표지를 엎어놓고 이제 맨 처음 사람이 투표 봉투에서 투표용지를 꺼내가지고 무효표인지 아닌지를 확인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한테 넘겨주면 두 번째 사람은 그 투표용지에 적힌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세 번째랑 네 번째 사람은 그 후보 이름에 해당되는 그 칸에다가 작대기를 한번 딱 긋는데요. 왜 두 사람이 이걸 하냐면요. 거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한 사람은 그거 조작되는지 한번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 작대기를 다 긋게 되면은 이때 투표용지를 100개씩으로 묶게 되고 이제 맨 나중에 그 개표 결과에 대한 그 용지가 있잖아요. 그 용지에다가 그 후보자가 얼마나 득표했는지 적고 그 다음에 4명의 그 개표자 이름도 다 적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전화로 시청에 알린답니다. 그럼 시청에서는 그거를 총 집계를 해가지고 시청 앞에다가 게재를 하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 해외 투표자인 경우는 투표가 제외 국민들이요. 그러면 투표가 끝나서 그 자리에서 수개표 한 다음에 본국에다가 전화로 알려준대요. 누가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투표함이 비행기를 타고 본국에 가는 일도 없고 한꺼번에 그룹으로 몰려서 하는 것도 없고 선관위의 힘도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